여러 사람 움직이는 것보다 또 오시겠지 누구.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11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이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이 김기식 건강원장을 뇌물과 직권 남용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우리 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과 시민단체도 어제 김 원장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 남부지검에 각각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김 원장이 수천만 원의 피감기관 돈으로 외유를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더 미래연구소에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고액 강의를 수강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과 강요죄에 해당되는 만큼 이런 뇌물수수와 갑질 행태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체 없이 수사 착수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비단 이 같은 혐의들 뿐만이 아니라 김 원장을 둘러싼 의혹들이 여전히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이어지는 만큼 차제의 국정조사를 통한 국회 청문회도 배경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김 원장이 수행하고 있는 금융감독의 업무나 김 원장에게 제기된 혐의와 꼬우결에 비춰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은 만큼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그 사안의 중대성이나 시급성을 감안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난 19대 국회의원회관 902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식 원장은 자신이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2015년 3월 18일 국회 사무처에 재단법인으로 등록한 더 미래연구소의 출연금을 모두 현금으로 출연받고 오히려 더 좋은 미래나 좋은 기업 지배연구소 같은 단체로부터 각각 430만 원과 270만 원 등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로 출연받은 데 비해서 강모 씨, 박모 씨, 조모 씨 등 특정의 개인으로부터는 각각 1,000만 원의 고액을 현금으로 출연받은 사실이 확인되어졌습니다. 주식회사 한샘으로부터도 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김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 회계 보고서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자신의 정치 자금으로 민주당 내 연구단체 더 좋은 미래와 자신이 설립한
더 미래연구소에 매월 20만 원씩의 월 회비를 납입한 데 이어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가는 2016년 5월 19일에는 더 좋은 미래에 무려 5천만 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한꺼번에 계좌이체했습니다. 당시 더 좋은 미래의 소자지는 사무실은 은행간 900km, 김 전 의원의 사무실도 은행간 902호였습니다. 19대 국회 당시 도대체 은행간 902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김 전 의원이 설립하고 1인당 수강료 600만 원짜리 고액 강제를 개설한 그 미래연구소는 더 좋은 미래의 정책연구소입니다. 더 좋은 미래는 김 전 의원실의 사무실을 두고 있었습니다. 김 전 의원으로부터 5천만 원의 연구기금을 기부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정리하자면 김 전 의원은 상임위 정무위 간사 지위를 악용하여 더 미래연구소를 통해 상임위 유관 기관들로부터 매년 국정감사 직전 한꺼번에 1억 8천여만 원의 상당의 수강료 수입을 흘리고 19대 국회 임기를 불과 열흘 남겨둔 2016년 5월 19일에는 정치 후원금 잔액 중 5천만 원을 더 좋은 미래에 셀프 후원한 것입니다. 더 좋은 미래가 민주당 의원들의 이미단체인지 아니면 연구기금을 기부받을 수 있는 법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이 정치자금으로 후원하거나 기부할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그 이튿날인 2010년 5월 20일 19대 국회 임기가 9일 남겨준 시점에 보좌직은 퇴직금 명목으로 6명 명의로 6명 명의로 각각 500만 원과 400만 원, 300만 원 등 모두 2,200만 원을 계좌 이체하여 국회의원 김기식이 더 좋은 미래로 기부한 5천만 원과 더불어 한꺼번에 7,200만 원이 사라진 것입니다. 정치자금법상 보좌직은 임금비를 일부 지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자금은 원칙적으로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하는 계좌라는 점에서 전별금 형식의 퇴직금은 김 전 의원 개인 계좌에서 지출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하더라도 정치자금 계좌에서 이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정치자금 땡처리 애유와 함께 땡처리 나눠먹기를 하고 다단계 셀프 돈세탁을 한 정황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이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은 물론 업무상 횡령의 소지가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검찰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자신은 2016년 5월 20일 김모 비서와 함께 유럽으로 정치자금 땡처리 예유를 떠나면서 나머지 정치자금마저 땡처리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의 신속하고 명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러는 사이에도 한미연구소가 한국 정부의 지원이 중단돼서 5월달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10일자 리포트에서 제기한 대로 한미연구소는 국내의 국책 연구기관이 아니며 한국에서 기부금을 받을 뿐 운영에서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존스 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산하인 이 싱크탱크라는 점을 방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본은 받되 간섭은 받지 않는 것이 미국뿐 아니라 선진국의 시크릿 불문율이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 코드 인사 권력 남용에 10년 동안 공들인 친한파 싱크탱크가 해체될 얘기했습니다. 지하파 지식인 네트워크가 공중분해 분리될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 한미연구소의 지원은 국회가 부대 의견을 달면서까지 의결한 예산입니다. 청와대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국회와 한마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지원 중단 압박하는 건 명백한 권리 남용으로 청와대 일개 행정관이 이런 일에 앞장서는 것이 바로 최양적 대통령의 폐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증평 모녀 사건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 전 우리 사회에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경종을 울린 송파 세모녀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최근에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지난 6일 충북 증평의 한 민간 임대아파트에서 40대 엄마와 3살 배기 딸이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고인의 명목을 기억합니다. 이번 사건은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정책에서도 파악되지 못하는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관리 허점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안타까운 점은 작년 9월 이 여성의 남편이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서 여성이 경찰에 아이랑 둘이서 어떻게 살지 막막하다며 생활고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은 위로하고 애도를 표했을 뿐 그 이상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 만약 경찰이 자살 사건을 조사하면서 유가족을 구청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에 연계해 줬더라면 이 같은 비극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자살 사건을 조사할 때는 유가족에게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복지 예산은 144조 7천억 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34%에 달하지만 우리나라 복지 그물망은 여전히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복지 대상자가 되는지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도 부지기수이며 정부에서 추산하는 비수급 빈곤층만 해도 무려 93만 명에 달합니다. 지금과 같은 사회 안전망으로는 제2의 증평 모녀 사건이 또다시 생기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증평 모녀 사건이 발생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복지 사각지대 범위를 저소득 생계곤란 가구뿐만 아니라 가구주 사망 등으로 생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어 긴급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로까지 확대하겠다면서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위기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해당 가구의 금융부채 및 연체 정보 조사를 강화하고 건보료 연체 금액 기준을 완화하며 연체 기간을 단축한다고 해도 그 기준에 미달하는 위기 가구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나온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예방책은 지난 1월 발표된 자살 예방 국가 행동 계획의 진행 과정에서 불과해 새로운 대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도 밝혔듯이 자살자 유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은 일반인의 8.3배에 달한다는 점에서 정신적으로 취약한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 제도가 절실하다고 하겠으나 이번에 밝힌 대책은 자살자 유가족 자조 모임 활성화, 심리치료비, 심리부검 지원 등에 불과해 유가족들의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대책에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자살 예방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살 예방 패키지 법안을 발의할 것입니다. 첫째,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이라고 불리는 사회보장급여법을 개정을 해서 위기가정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문화하고 자살가정은 소득과 재산의 구분 없이 위기가정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둘째, 자살예방법 개정을 통해 자살 시도자와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24시간 상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 전담자 지정을 추진해 유가족 관리를 의무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자살 예방뿐만이 아니라 재난 안전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제천과 밀양 화재 참사에서 똑똑히 보았듯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 시설에 불이 날 경우를 대비해 관할 소방서에서 관련 건물 동요를 확보할 수 있는 법안을 우리 당에서 제출한 바 이미 있습니다.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대형 사고 발생하더라도 소방관들이 건물에 신속하게 진입해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인 만큼 정부 여당의 대승적 협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은 국민들의 부지런함과 도덕성 그리고 인내 이런 것들이 한국 5천년 역사가 지금껏 한국의 발전의 원동력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이 도덕성과 윤리와 도덕이 깡그리째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권 1년도 못 돼서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은 미투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실망을 넘어서 분노를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 김희식 원장의 이와 같은 부패한 그리고 법과 제도를 넘어서 하나의 혁명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 저희 한국당도 예리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국민의 분노는 참으로 크게 달했습니다. 제가 사무처에 일을 보다 보니 수도 없는 전화가 많이 걸려옵니다. 나라가 이렇게 돼서 되겠는가? 법과 제도 위에 도덕과 윤리가 있는데 윤리와 도덕은 이 대표적으로 미투 사건으로 그리고 김 원장의 사건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이러고서도 별명을 매일같이 내놓는 걸 보면은 이제 청와대를 비롯한 온 이 정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런 극에 도달한 모습을 보고 이제 우리는 참으로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도덕과 윤리를 이제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지 이렇게 저희들은 참담한 입장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김 원장은 사퇴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은 취소를 해서 이래라도 대한민국의 윤리 도덕을 살리고 이런 부패를 바로잡는 그런 정부 또 그런 원장이 되기를 간곡히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좋은 미래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어제 더 미래 연구소에 대한 악의적
흠집내기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상 김기식 구학의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더 미래연이 휘감기관에 대해 강압적인 방법으로 고액 강자를 수강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금융권 참석자들은 당시 김 원장이 우리 업계에 칼을 댈 때였는데 보좌관이 연락을 해와 기업별로 반드시 한 명을 보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야당 정무위 간사의 뜻을 어떻게 거절을 할 수 있느냐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한 강렬히 주로 국정감사 기간인 9월부터 11월 사이에 진행이 됐고 상기인 지난해엔 대통령 선거가 있던 5월을 전후한 4월에서 6월에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수강 대상 주요 기업들이 정무위 피감 기업과 협회, 공공기관 등의 대관 담당자들이었습니다. 누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더미래연구소가 더불어민주당 내 더 좋은 미래 소속 21명이 뜻을 모아 연구기금을 각출해 독립 싱크탱크로 만들어 운영해 왔고 국회 사무처에 정식 등록한 재단법인이라고 반박했지만 실제 싱크탱크로 운영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피감기관을 상대로 영리 행위를 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소속 국회의원들이 간사로 있는 상임위 연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해 이익을 얻었다는 지적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했는데 국회에서 발주하는 용역 수주를 정당이 수주한 것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라고 보기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고액 강좌 논란이 있는 미래 리더십 아카데미는 지금 대학이나 기관, 기업, 연구 모임 이런 각종 기관에서 수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회 정당에서 아카데미를 만드는 것 자체를 누가 공감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한국당 여의도 연구원에서 이런 일을 벌였다면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올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순수한 정책 개발이나 재정기부 활동이 아닌 영리 목적의 연구소 활동은 끊임없는 논란과 의혹을 낳을 것입니다. 이점에서 대국민 사과 발표하고 연구소 존폐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박대출 우리 안성수 주식입니다. 김기식 원장 옹호하는 김어준은 전파 낭비를 하고 이 점에서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다. 김기식은 어제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자신을 둘러싼 갑질 외유 논란에 비로소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그나마 처음으로 입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지일관 자기 변명만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데 급급한 민망한 인터뷰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TBS 교통방송도 아무리 스스로를 잡놈이라고 일컫는 김어준과 그가 진행하는 뉴스 공장이 언론의 외피를 쓴 채 정권 홍보 방송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김 원장을 불러내 자기 변명을 할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주는 것은 사회적 공기인 방송 전파를 특정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오용하는 반언론적 행태일 뿐만 아니라 전파 낭비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뉴스공장이 늘 해오던 풍자와 조소는 고사하고 비판과 감시를 주요 사명으로 하는 언론의 기본 임무조차 망각하고 방기한 채 오로지 김 원장의 일방적인 자기 변명만을 방송 전파에 담은 교통방송 행태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송 언론조차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고 노골적으로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자처하는 사이비 유사 언론의 행태는 보기에 민망하고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물론이고 지금 어떤 뭉치로 임기식을 옹호하고 하려 해도 네, 저희 과방위원들이 이틀 전에 김성태 원로 대표님과 방송법에 관한 의견을 논의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당론으로 제출한 방송법안을 전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민주당 방송법안은 독소 조항이 한두 가지가 아닌 문제 많은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의 방송 장악 악행을 막기 위해서는 그거라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수용 입장을 저희들이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원내대표와 원내수석 과방위 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낸 방송 법안을 백지화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뒤집는 것이고 자가당착이고 자기 발등을 찍는 꼴입니다. 한마디로 꼼수로 전철된 그런 안을 내놨습니다. 이 정권이 한 입에 두 말하는 게 이제 습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제 민주당 측이 밝힌 내용을 보면은 한마디로 견제장치를 없애버리겠다. 즉 견제장치를 전면 무장해제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공영방송이 권력의 홍위병 노릇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아예 차단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 공영방송을 광장으로 내몰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KBS 노조 중에서 민주노총 산하 2노조가 아닌 1노조가 있는데 1노조에서 KBS 부사장 선임과 관련한 그런 반발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 성명에 따르면은 정필모 기자가 단독으로 부사장 후보에 올랐고 오늘 KBS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노조가 반발했는데요. 감사원이 겸직 및 외부 강의를 금지한 KBS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서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것이 해당돼서 1심에서 중징계에 해당되는 감봉 3개월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조는 겸직과 외부 강의로 받은 돈이 1억이 넘는다고 주장을 하고 또 재심 중이었는데 민주당 도청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일을 맡은 뒤 그마저 중단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고 또 다른 주장을 합니다. 그 액수는 1억이 아니고 1,395만 원이고 재심을 중단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규를 위반해서 국가기관인 감사원에서 징계를 요구하고 그래서 일벌백계해서 회사가 중징계한 인물을 이 위기의 상황에서 공영방송 부사장이 임명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1노조도 반발하는 성명을 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세월호 노래방 사장에다가 1억이든 1,395만 원이든 부수입으로 중징계 받은 부사장이 되면 이 부적격 콤비라는 조롱거리가 국민의 방송이라는 공영방송 KBS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회는 부사장 선임을 즉각 포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MBC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BC에 최근에 신입사원 채용 시험을 치렀습니다. 거기에서 MBC 사측의 그 시험 문제가 극히 이념지향적인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객관식에서는 북한 선군 정치에 물었고 주관식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남북 올림픽 단일팀을 놓고 스포츠 교류가 통일의 출발점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민족이나 평화는 공정성을 압도하지 못했다는 비판론이 우세했다. 단일팀에 대한 긍정평가가 늘고 남북 간 대화 분위기도 고조된 현 시점에서 두 견해를 되짚어 보고 그 의미를 평가하라. 글 속에서 평화 혹은 공정성에 관한 본인의 생각을 드러나도록 하라. 이렇듯이 특정 이념 성향을 유도하는 듯한 그런 위험천만한 문항입니다. 이념 성향에 따라서 편파적이거나 부적절한 채점이 있었는지 국회에서 철저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 과방위 전체회에서 그 특정 결과에 대한 그래서 확인할 수 있도록 답안지를 폐기하지 말고 보존하라는 요구를 해놨습니다.
더구나 이런 위험한 천만한 이 시험 문제가 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MBC 공정노조의 위원장이 여기에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MBC 인사부에서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해서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죠. 도둑이 매를 드는 적반하장꼴이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 유출을 문제 삼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확인해야겠지만은 이게 사전 공개도 아니고 시험 문제가 끝난 뒤에 공개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응시생들이 시험장 밖을 나가면 그 문제는 이미 공개되는 것인데 이것보다는 특정 이념을 유도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나 채점 과정에 부당하거나 불법한 문제가 있거나 그렇다면 수사를 받아야 될 상황은 오히려 MBC 사측이 될 것임을 경고를 합니다. 이런 찍어내기식 보복 행위는 국회가 자시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과방위에서 또 철저히 따지고 관련 대책을 추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폐기물 수거 문제가 국민 생활 현장에서 엄청난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노이 이미자 의원이 판사께서 어제 폐기물 수거 대란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와 관련한 입장이 있겠습니다. 네, 재활용 폐기물 대란으로 국민들이 많은 혼란과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이에 어제 문진국 장석춘 신부라 의원님과 함께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재활용 폐기물 회수 선별업체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환경부 재활용 폐기물 회수 선별 사업자, 재활용 사업자, 아파트 수거 계약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폐기물 대란이 정부의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안일한 대응이 이번 대란을 야기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계는 국민들에 대한 재활용 배출에 대한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고 페트 및 라벨 포장재 등의 재질 구조 개선, 외국에서 수입되는 재활용 폐기물 기준 강화를 통한 제한, 재활용 폐기물 활용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매입 확대, 품질이 우수한 재활용품에 부여되는 GR 마크 부여 기준 완화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재활용 폐기물 대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폐비닐과 페트병 등 재활용 폐기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 국민께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께 사죄한 것은 다행이지만 사죄가 너무 늦었고 재활용 폐기물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없고 국민들과 언론의 비난이 거세지자 이를 피하기에 어쩔 수 없이 꼼수사가 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재탕 3탕의 미세먼지 보완 대책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현 정부의 무능함을 국민들은 이번에도 여실히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국민들이 현 정부를 무능 정부, 뒷북 정부, 국민 피해 유발 정부라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분리수거 대란은 무능한 현 정부의 책임입니다. 유가 및 폐지 가격 하락, 중국 폐기물 수입 금지로 인한 재활용 시장 침체, 잔재물 처리 증가, 임금이 증가 등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었음에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로 제품을 만들어야 하고 국민들 대상으로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되지 말아야 할 품목들이 무엇인지, 복합 재질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분리 배출해야 하는지 등 재활용품 분리 배출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조만간 재활용 폐기물 대란 관련해서는 토론회를 개최해서 현 제도상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기식을 지키려는 청와대 오만과 독선이 한을 그리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김기식의 행동이 국민의 눈높이에 못 미친다고 시기까지 해놓고 정작 행동은 문제없다, 교체 안 한다며 김기식 지키기에만 해란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야당 인사가 이 정도였으면 벌써 압수수색하고 소환 통보를 모든 언론이 자유한국당은 간판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두들겨 팼을 것입니다. 참여연대 출신 민정수석의 검증, 재검증 모두 부실로 드러나고 대변인 해명도 거짓으로 판명난 만큼 김기식을 누가 추천했고 어떻게 검증했으며 재검증까지 부실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는지 철저히 따지는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 여러분한테 밝힙니다. (4월) 국회는 이렇게 내분기 지난 (3월) 국회도 집권당 민주당의 독단에 의해서 의사일정 한번 잡지 못하고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국민 여론이 뒷받침된 문재인 대통령의 이 대통령 정치가 언제까지 어떻게 갈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때 냉철한 언론의 객관적 보도가 국민적 상식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식 원장 문제 제기에 있어서 김기식 원장 본인이 대한민국의 금융검찰의 자리가 아니라면 굳이 지나간 문제를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이럴 이유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이렇게 내팽개치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김기식 하나만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고 가는지 자유한국당